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두 개의 초기값 조건, 초기값 조건은 쉽게 말해서 같은 x값을 대입한 것을 그런 조건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뒤에 가면 또 이제 경계값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경계값 조건은 서로 다른 두 x값을 대입했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똑같은 x제를 대입했어요. 그래서 x제를 대입했을 때 y값, x제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각각 주어진 건데요. 대입하는 독립변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꼴을 우리가 초기값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초기값 조건을 갖고 있는 제2개 제차 선형 미분방정식을 통틀어서 그냥 초기값 조건을 갖고 있는 미방을 초기값 문제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개면 2개 초기값 문제, 3개면 3개 초기값 문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초기값 조건을 갖고 있는 미분방정식 문제를 통틀어서 초기값 문제를 하고, 자, 이제 우리는 일반회란 말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일반회라는 얘기는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일반회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2개 제차 선형 미방의 일반회는, 2개 제차 선형 미방의 일반회는 얘를 만족하는 해가 만약에 두 개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y1, y2 두 개가 있을 때 그들의 1차 결합이 다시 해가 되죠. 바로 일반회는 그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즉 이 미방에서 쉽게 말해서 2개 미방이라면 두 개의 해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일반회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 일반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초기값 조건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이 초기값 조건을 대입하면 상수의 C1과 C2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상수의 C1과 C2를 찾아서 만들어진 새로운 해를 particular solution, 특수해라 얘기를 합니다. 특수해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일반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해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2개 제차 선형 미방의 일반회는 이렇게 두 개의 해의 1차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초기값 조건이 다 대입을 하면 상수의 C1과 C2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수의 C1과 C2를 찾아서 얻은 해를 우리는 특수해라 한다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의 초기값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자, 이 미방은 앞서 풀었던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의 해를 아직 안 지웠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y2' 플러스 y, y2' 플러스 y는 이퀄 0이죠. y2' 플러스 y 이퀄 0을 만족하는 일반의 모양은 이런 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코사인 x가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한 해였었고, 사인 x도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한 해였었죠. 그들의 1차 결합은 다시 해가 된다는 것을 방금 전에도 예제 1번을 통해서도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해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 해에 대해서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얘네들을 다 대입을 했을 때 상수 C1과 C2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y는 이퀄 C1의 코사인 x 플러스 C2의 sin x 이와 같이 되고, 자, 초기값 조건 대입합니다. 여기서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3.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코사인 제로 1이니까 C1, 사인 제로가 제로니까 C2의 선택에 상관없이 얘만 남습니다. 이것이 3.0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C1이 3.0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y는 이퀄 3.0 그리고 코사인 x 플러스 C2의 sin x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y'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0,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sin x,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x가 됐습니다. 이 식에다가 다시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0.5라는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0을 대입하면 사인 제로는 제로예요. 코사인 제로 1이고 그래서 C2만 남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0.5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3.0 그리고 코사인 x 그리고 C2 대신에 마이너스 0.5 그리고 사인 x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삼각함수가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이렇게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특수해라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일반회가 그냥 이런 꼴이다 라고 돼 있었는데요. 우리는
잠시 후에 일반회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지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런 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특수혜를 찾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뭘 나타냅니까 하면은요, 자,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같습니다. 우리 삼각함수를 합성할 수 있죠. 삼각함수 합성하는 거 루트 3.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0.5의 제곱, 그리고 삼각함수를 코사인으로 합성을 할까요? 코사인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탄젠트 알파는 뭘 나타내냐면 3.0분의 마이너스 0.5를 말합니다. 코사인 앞에 개수분의 사인 앞에 개수로 되어 있는 탄젠트 알파 값, 그렇게 된 알파를 지칭하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여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바로 뭐냐면 삼각함수 코사인에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대략 요 정도 어딘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 파동 형태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x 대신 0을 대입해 보세요. 사인 제로는 제로, 코사인 제로 1이니까 3.0에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파동이 코사인 파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선은 뭘 나타내냐면 여기 y 프라임 제로, 즉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0.5라는 얘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죠.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즉 요 한 점에서 곡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놓은 것 뿐이고요. y0 3.0이라는 얘기는 0일 때 3.0을 지난다는 것, 여기 x 대신 0을 대입하면 3.0이잖아요. 그래서 초기값 조건과 그리고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해를 한꺼번에 그냥 그래프를 표시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이게 제차 선형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구성하고 있는 두 해를 우리는 기저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기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앞서 배웠던 것처럼 우변이 0이 되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을 2번식이라 놓겠습니다. 1번식은 우변이 RX로 되어 있는 비제차 선형 미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변이 0이 되는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의 모양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바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우변이 0이 되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의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와 같이 y1, y2의 결합, 즉 y는 equal c1y1 플러스 c2y2예요. 일반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결합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y1과 y2가 조건이 있어요. 구간 i에서 비례하지 않는 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비례하지 않는 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y2는 y1의 상수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y1은 y2의 상수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 함수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다른 함수 형태가 나오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비례하지 않는 해라는 얘기니까 y2는 y1에다 상수배해서 만들 수 없는 해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y1과 y2를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어진 우변형이 되는 제2계 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기저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이시스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본계라고도 말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기저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가 기저라고 표현할 거예요. 즉 일반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y1, y2를 우리는 기저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저가 되려면은 뭔가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조건이 어떤 것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해를 이루고 있는 두 해, 이 어떤 미방에 일반을 이루고 있는 두 해가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기저가 되기 위해서는, 베이시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함수가 독립이란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독립에 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독립이란 말, 그리고 또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1차 종속이란 말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간 I 안에서 정의되는 어떤 함수가 y1 그리고 y2 두 개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y1, y2가 어떤 적당한 구간 안에서 정의되는 함수였을 때 이 함수에 1차 결합을 시킵니다. 앞에다 k1배라고 여기다도 k2배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결합해서 0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즉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우리는 만약에 요 앞에 있는 k1, k2가 동시에 0이 된다면 k1도 0이고 k2도 0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y1과 y2의 선택에 전혀 상관없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k1과 k2가 0이 된다면 그러면 y1과 y2가 어떤 함수가 오더라도 앞에 개수가 0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y1과 y2의 선택은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0 곱하기 sin x 플러스 0 곱하기 cosine x 0이죠. 자, 그런데 0 곱하기 여기가 sin x였을 때 꼭 여기가 코사인이 오지 않아도 되죠. 뭐 x가 와도 어차피 개수가 0이니까요. 그래서 0 곱하기 앞에가 sin x였을 때 만약에 0 곱하기 2x승이 와도 여전히 앞에 개수가 0이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 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함수 y1과 y2가 있을 때 y1과 y2는 y1에다가 상수변에서 만들어진 함수들이 아니지요. 여기다 상수변에서 이거 나오지 않죠? 이거 상수변에서 이거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비례하지 않는 함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y1을 어떤 모양으로 놓든지 간에 y2의 선택은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1의 선택에 따라서 y2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y2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두 개는 서로 독립적이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가 0이 된다면 이때 y1과 y2는 서로 독립입니다 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y1과 y2는 서로 독립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만약에 앞에 개수가 0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수가 모두 0이면 독립이고 그 밖의 경우입니다. 그 밖에는 y1과 y2는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개수가 모두 0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결합을 0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죠. 자, 여기가 두 배가 있고 y1을 sin x로 놓겠습니다. 개수가 0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은 다 0이었는데 자, 지금은 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요 안에 들어올 함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코사인 xx, 2x승을 순차적으로 여기다 놓을 수 있는지 그러면 이 방정식이 0이 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코사인 x라든가 x라든가 2x승이 오면 절대로 이게 0이 될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안에 들어올 함수는 얘가 y1이라는 함수였을 때 이 두 번째 요 위치가 y2였다고 가정한다면 y2에 들어올 함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앞에 개수가 0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0이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y2에 들어올 수 있는 함수는 2배 sin x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요 위치에 2x승이 온다면 요 위치에는 2배 2x승이 와야 되죠. 이 위치에 코사인 x가 온다면 여기에는 2배 코사인 x가 와야만이 이 결합이 0이 될 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왼쪽에서 다뤘던 이런 형태에서는 두 함수의 선택이 자유로운 데에 비해서 이런 경우라면은 y1에 하나 결정되면 y2는 y1의 2배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함수로부터 다른 함수를 만들 때 2배를 해서 만들면 상수배를 해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배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비례하게 되면 일반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정의를 통해서 일반해가 되려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서로 비례하는 해가 돼요. 이럴 경우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 둘 사이에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즉 하나가 결정되면 다른 한쪽은 앞에 결정된 거로부터 나오고요. 물론 y2를 먼저 결정해도 돼요.
Y2가 결정되면 Y1은 Y2에 결정된 거에 반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먼저 결정되면 다른 한쪽은 이미 앞에서 결정된 함수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속관계에 있다, 종속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이란 표현을 붙인 거, 종속이란 표현을 붙인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가 모두 0이면 두 함수는 서로 독립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밖에 모든 경우는 다 종속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정의가 바로 그러합니다.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가 모두 0이면 두 함수는 서로 독립이고 그 밖의 경우는 모두 다 종속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과 종속의 정의는 단 두 개의 함수만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일반화시켜서 n개의 함수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n개의 함수들의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가 모두 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함수들은 서로 간에 다 독립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 종속이라고 이 정의를 자연스럽게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제3장에서는 3개 미분방정식을 다루게 되는데요. 3개 및 고개 미방을 다루게 되는데 이 원리를 자연스럽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잘 볼까요? 우리 앞에 있던 일반의 그 정의에 보면 Y1과 Y2는 비례하지 않는 해라는 얘기였죠. 결과적으로 B라는 해는 다 종속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비례하지 않아야 된다. 즉 종속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독립도 아니고 종속도 아닌 제3의 어떤 용어가 있습니까? 뭐 그렇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따라서 종속이 아니면 독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반에는 즉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일반의 두 해가 기저가 되는데요. 기저가 되려면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재해석하면은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일반회가 되려면 독립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좀 더 다시 정리하면은 우변형이 되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에서는 독립이 되는 해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를 우리는 나중에 3장에서 3개 미방을 다룰 텐데요. 3개 미방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변형이 되는 제3계 제차 선형 미분방정식에서 일반해가 되려면 3개 해가 서로 1차 독립이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조합을 해보면 다음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네요. 해 기저가 되려면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일반에는 서로 비례하지 않는 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비례하게 되면은 서로 간의 종속관계, 그러니까 종속이 아니란 얘기는 독립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차 독립이 되는 시기에 해 쌍이 돼야 된다는 것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2번 식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변형이 되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입니다. 우변형이 되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이 어떤 구간 안에서 연속함수라면 반드시 구간 안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 식 2가 구간 안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px도 qx도 다 같이 구간 안에서 연속인 함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간 안에서 연속이 된다면은 언제나 일반해를 갖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모든 애를 다 포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싱글러 솔루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선형 미방에서는 비선형일 때는 이 싱글러 솔루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1개 미방 중에서 우리가 비선형 중에서 끌레로 미방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싱글러 솔루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일반해로부터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해가 바로 특이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선형 미방에서는 보다시피 일반해는 모든 해를 다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싱글러 솔루션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해가 결과적으로 2개 미방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해를 다 아우러서 표현한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2개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n개 선형 미방도 마찬가지로 싱글러 솔루션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소에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조건 하에서는 이런 특이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우리는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미방의 해 기저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제 5번은 앞에서 다뤘던 예제 4번에서 나왔던 식과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식은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앞에 예제 1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리는 이 미방의 해가 어떤 모양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제 1번에서 우리가 봤어요. 이 미방은 각각 코사인 x하고 사인 x가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되고요. 그래서 C1 코사인 x 플러스 C2 사인 x의 결합도 다시 해가 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개의 해가 서로 비례하지 않는 해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비례하는지 비례하지 않는지는 두 함수가 비례하는지 비례하지 않는지는요, 상수비를 했을 때 다른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코사인 x에다 아무리 상수비해도 사인 x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두 개의 해는 그렇구나, 비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일반해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반해가 됐으니까 이 두 개가 기저가 됩니다. 이때 기저가 되려면 서로 독립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독립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상수비에서 다른 게 나오면 종속이고요. 앞서도 얘기했었죠. 독립과 종속 아닌 제3의 용어는 없어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에요. 서로 비례하지 않으면 종속이 아니죠? 그럼 당연히 독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 뒤에 가서 독립과 종속을 구별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판정법, 론스키안이라고 불려지는 론스키의 행렬식을 이용해서 판정하는 판정법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럼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두 함수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독립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일반의 기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 5번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었네요. 자, 이제 이 미방의 해의 기저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개가 요거와 요거를 모아놓은 집합. 기저는 하나의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진 미방의 기저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기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예제 1번부터 쭉 일관성 있게 y2' 플러스 y = 0의 꼴에 대한 해를 다뤄왔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y2'-y = 0의 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y1과 y2가 주어진 상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해결해 볼까요? 우리는 일반적인 이와 같은 이계 미방의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해법은 요 다음 절 2장 2절부터 우리가 학습을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검토하냐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서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면 해가 맞다라고 결론 내릴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변 0이 되는 제차선형 미방이죠. 이 두 개가 해가 되는 게 맞다면 이 두 개의 1차 결합도 다시 해가 되지요. 그리고 잘 보면 이 두 개는 서로 비례하지 않죠. 여기다가 상수비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배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얘하고 얘는 역수관계지 상수배가 아니거든요. 2야 마이너스 x승 2x승 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상수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역수를 취해서 만든 전혀 다른 모양이죠. 따라서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서로 비례하지 않으니까 독립이죠. 종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두 해가 바로 독립이라면 기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y1이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볼까요? y1 = 2x승이라 하면은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y1'은 2x승이고 y2'도 2x승이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y2는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y2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라 한다면은, 자, 이제 y2의 프라임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y2의 2'은 2의 마이너스 x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y2 2'과 여기 y2' 마이너스 y = 0의 꼴에다가 y1도 대입해보고 y2도 대입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하나 대입을 해볼게요. y1의 여기 y1의 2' 마이너스 y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y1의 2'과 y1을 모양을 보니까 똑같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뺐으니까 0입니다. 마찬가지로 y2의 2'에서 y2를 빼보겠습니다. y2의 2', y2 똑같은 모양이 나왔네요. 역시 그래서 0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y1과 y2는 주어진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서 배웠던 정리로부터 이제 우리는 그들의 1차 결합도 역시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개의 해가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종속이 아니에요. 즉 독립입니다. 독립이 되는 두 개의 해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일반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례하지 않는 해로 결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저가 됩니다. 기저가 요 2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일반해가 구해졌고요.
일반해가 구해졌는데 초기값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했죠. 초기값 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상수 C1과 C2를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처음 조건 6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2형생일 C1, 2형생일 플러스 C2, C1 더하기 C2는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y''에 대한 조건이 있죠. 자, 이 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옆에다 미분해 볼까요? y''을 계산하니까 C1, 2의 x승, 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C2, 2의 마이너스 x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이 식에다가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형생일 y'0가 마이너스 2였었죠. 그래서 2의 형생일 C1, 2의 형생일이 되니까 마이너스 C2,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0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겠습니다. 변변 더해버리면 2배 C1은 4가 됐네요. 그래서 C1이 2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C1이 2가 되니까 C2가 4가 됐습니다. C2는 4,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C1과 C2가 구해졌으니까 주어진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다음 같습니다. 자, 일반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였었는데 C1은 2, C2가 4였었으니까 2의 x승 플러스 4, 2의 마이너스 x승, 이와 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우리 지금은 이렇게 예제 6번에서 해를 가르쳐주고 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교재 2장 2절 이후부터는 저 해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